신의도는 끝없이 펴져진 소금밭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으로 짠 바닷물이 숨결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곳이다. 뜨거운 햇볕이 피부를 태우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곳에서 21세기에 갇힌 사람들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신안의 소금섬에서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이곳은 지상의 지옥으로 불린다. 2014년 한 장애인의 손으로 쓴 편지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 편지는 끔찍한 범죄를 폭로했다. 주로 장애인과 노숙자들인 수십 명이 속아서 팔려서 구타당하고 소금밭에서 노예처럼 일하도록 강요받았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현대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취약한 사람들을 그런 상황에 빠지게 내버려 둘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정의는 정말로 실현되었을까? 2012년 시각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43세의 김성백 씨는 전라남도에 있는 작은 섬 신의도로 유인되었다. CBS 뉴스와 AP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100만 원, 약 900달러의 소금 농장 주인에게 팔렸다. 그곳에서 그의 삶은 하루 18시간 동안 짠물로 가득한 소금밭에서 소금을 퍼내는 일로 채워졌다. 뜨거운 햇볕이나 매서운 찬바람 아래에서였다. 일이 느리면 그는 나무 막대기, 철봉, 심지어 전기줄로 구타당했다. 그와 비슷한 경우로 2008년에 속아서 섬으로 끌려온 또 다른 장애인 채 씨가 있었다. 채 씨는 일을 완수하지 못하면 기절할 때까지 맞았다. 한 번은 섬의 바위산을 넘어 도망치려 했지만 마을 주민들에게 붙잡혀 농장 주인에게 다시 넘겨졌다.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씨와 채 씨는 신의도, 증도, 비금도와 같은 섬들에서 갇혀있던 수십 명의 피해자 중 단지 2명일 뿐이었다. 이 섬들은 한국 천이염의 3분의 2를 생산하는 곳이다. 김 씨는 3번이나 탈출을 시도했다. 매번 그는 마을 주민이나 심지어 지역 경찰에게 붙잡혔다. 한 번은 임금을 물었다는 이유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구타당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바꾼 것은 절망 속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였다. 그 작은 종이 조각은 기적적으로 2014년 서울에 있는 그의 어머니에게 전해졌다. 김성백 씨의 어머니, 서울에 사는 노년의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안 지역 경찰의 공모 가능성을 우려한 서울경찰청 소속 2명의 경찰관은 2014년 2월 6일 관광객으로 위장해 신의도로 비밀리에 방문했다. 그들은 지쳐있고 옷이 해지고 온몸에 멍이 된 김 씨와 채 씨를 발견했다. 코리아 헤럴드에 따르면 이 구조작전은 전국적인 조사를 촉발하며 잔혹한 착취 네트워크를 밝혀냈다. 목포경찰서, 광주고용노동청, 그리고 신안군 당국은 신의도, 증도, 비금도 등 3개의 섬에서 14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18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그중 2명은 장애인이었다. 비즈니스 및 인권자원센터의 보고서에 기록된 한 피해자는 10년 동안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했으며 미지급된 임금은 1억 2천만 원, 약 10만 달러에 달했다. 확대된 조사 결과 최소 163명의 노동자, 주로 장애인이나 노숙자가 노예와 같은 조건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음이 드러났다. 그들은 좋은 일자리를 약속받고 유인되었지만 대신 감금, 부타, 착취를 당했다. 농장 주인과 일자리 중개인, 소위 모집자라 불리는 이는 사람을 한 명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팔아 이익을 챙겼다. 총 50명, 농장 주인과 중개인을 포함해 기소되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지역 공무원 중 누구도 유죄로 판결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신의도에서 일했던 한 의사는 CBS 뉴스의 지역 경찰서장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여기 섬에서는 일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해하게 될 거야. 소금섬 노예 사건은 당시 한국 여론을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한국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21세기의 노예 제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인신매매를 근절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4년 광주고등법원은 농장 주인에 대한 징역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로 바꾸며 분노를 일으켰다. 법원이 내세운 이유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소금 농장에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은 지역 관습이다. 연합뉴스에서 인용된 이 발언은 사법 시스템이 범죄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의 물결을 일으켰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정부가 3명의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한 줄기 희망이 나타났다. 이는 지역 공무원과 경찰이 소금 농장의 노동 조건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AP뉴스에 따르면 이 3명의 피해자는 보상을 받았지만 2억 4천만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다른 8명 중 단 1명만이 승인되었다. 나머지는 정부의 책임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1년 배민어에 보도된 또 다른 피해자는 증도의 태평농장에서 탈출했다. 이 사람은 2014년부터 착취당했다고 주장하며 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착취 시스템이 조용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25년 미국은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태평농장에서의 해엄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 사용의 징후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소금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는 한국 기업이 이 문제로 국제무역 파트너로부터 제재를 받은 첫 사례였다. 신한당국은 이러한 혐의를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KTNC 워치와 같은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피해자 보상을 위해 그리고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까? 3가지 주요 원인을 분석해보자. 첫째, 지역 공모 문화. 신안의 소금섬들은 폐쇄적인 공동체로 주민, 경찰, 심지어 지역 공무원들이 착취 행위를 묵인하는 데 익숙해 보인다. CBS 뉴스에 따르면 신의도의 한 경찰서장은 한 의사에게 여기 섬에서는 일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공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차단하는 공동체에 깊이 뿌리박힌 문화이다. 둘째, 사법 시스템의 불평등. 대다수 농장 주인과 중개인은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만을 받았다. 한국어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2014년에 기소된 36명의 농장 주인 중 단 1명만이 징역, 그것도 14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를 대리한 캐정규 변호사는 이러한 가벼운 판결이 미래의 위반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법률 시스템은 이를 일반적인 노동 위반으로 간주하는 듯하며 심각한 인권 범죄로 보지 않는 답 같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편견. 대부분의 피해자는 장애인이나 노숙자, 사회에서 종종 간과되는 취약한 집단이었다. 한 농장 주인은 코리아 헤럴드에 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그들은 돈을 모두 술에 쓸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러한 편견은 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법 시스템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카카오투게더에 따르면 장애인은 종종 무용지물이거나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져 그들의 목소리가 무시된다. 또한 소금 공급망의 투명성 부족도 문제다. 신안의 농장에서 나온 소금은 여러 나라로 수출되지만 그 기원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2025년 미국의 수입 금지는 경종을 울리는 조치였다. 이는 또한 질문을 던진다. 한국을 포함한 소금 소비국들은 왜 생산 조건을 더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을까? 또 다른 피해자 이씨, 신원 보호를 위해 이름 변경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지적 발달 장애를 가진 이씨는 2010년 증도로 끌려갔다. 비즈니스 및 인권 리소스 센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하루 20시간, 새벽 4시부터 자정까지 일하도록 강요받았다. 그는 작업 구역을 떠날 수 없었고 매일 주어진 유일한 음식은 소금 섞인 밥 한 그릇이었다. 한 번은 지쳐 쓰러졌을 때 농장 주인이 그를 발로 차며 말했다. 일 못하면 그냥 죽어. 이 씨는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섬의 노구도 그를 돕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처지를 잘 아는 마을 주민들은 도망친 사람들을 붙잡아 농장 주인에게 돌려보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으며 착취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 이 씨와 다른 이들의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준다.
피해자들은 농장 주인에게 착취당했을 뿐 아니라 주변 공동체에 배신당했다. 이는 질문을 던진다. 불의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공동체 전체가 있을 때 사회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소금섬 노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어두운 구석이다. 세계 10위의 경제와 화려한 문화를 가진 한국은 여전히 불평등과 편견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 김성백, 채, 이씨 같은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착취당했을 뿐 아니라 존엄과 목소리도 박탈당했다. 2025년 미국의 소금 수입 금지는 진전이지만 이는 또한 씁쓸한 진실을 보여준다. 때로는 외부의 힘이 한 국가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게 만든다. 한국은 소금섬뿐 아니라 취약계층이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 다른 외딴 지역에서도 더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 KTNC 와치 같은 단체들은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강제노동 근절을 요구했지만 이는 정부와 사회의 헌신을 요구한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과 노숙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무용지물이거나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꿈과 고통,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를 가진 인간이다. 카카오투게더에 따르면 정의로운 사회는 누구도 취약계층이라는 이유로 정의를 요구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권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킨다. 이는 우리 모두의 공감, 행동, 책임을 요구한다. 신안의 소금섬 노예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오점이지만 동시에 행동을 촉구하는 외침이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알고 싶다면 CBS 뉴스, 코리아 헬럴드, 연합뉴스, AP뉴스의 기사를 참고하세요. 인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다음 편에서 우리는 사회의 표면 아래 숨겨진 이야기를 계속 탐구할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